1446년 그것은 시작되었다. 그러나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새로운 문화 코드가 되리라는 것을. 560여 년 전 탄생된 한국의 고유 문자 한글. 세계인들은 한글을 이렇게 말한다. 세계 언어학자들이 극찬한 한국의 문자 한글. 그 놀라운 신화가 시작된다. (21세기) 첨단 정보화 시대.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는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쓰이는 언어의 수는 6천여 개. 그러나 놀랍게도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문자를 가진 언어는 200여 개뿐이다. 그 200여 개의 문자 중 가장 발달한 과학적 체계를 갖고 있으며 독특한 탄생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문자 한글. 한글이 등장한 15세기 무렵, 한국은 다른 어떤 시대보다 정치, 경제, 과학, 예술 등의 부흥기를 이룬 때였다. 이 부흥의 중심에 조선의 4대 임금 세종대왕이 있었다.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 그는 왕위에 오른 지 28년이 되는 해인 1446년 훈민정음이란 이름으로 한글을 세상에 반포하면서 일대 혁신을 일으킨다. 15세기 이전까지 한국은 이미 중국의 한자를 문자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여기서의 의문은 왜 기존의 문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글이라는 새로운 문자를 만든 것일까 하는 점이다. 당시 만들어진 한글 해설서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면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다. 이는 당시에 사용하던 한자가 지배계층만의 문자였고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어려운 문자를 익히지 못해 문맹이 많았음을 지적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점은 신분제도가 분명했던 15세기 당시 한나라의 왕이 일반 백성을 위해 새로운 문자를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파격적인 발상이었다. 이는 백성을 사랑하고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생각하는 세종대왕의 인본주의적 사고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누구나 쉽게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만든 한글. 이렇듯 문맹률을 낮추려는 세종대왕의 뜻을 기려 유네스코는 1990년 세종대왕상을 제정한다. 그리고 해마다 세계 문맹 퇴치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이 상을 수여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한글은 1997년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기에 이른다. 이제 한글은 한국인들만의 문자가 아니다. 문자가 없는 소수민족들이 자신의 언어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한글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이들에게 한글은 이들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지켜주는 중요한 끈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1994년 세계적 과학 잡지인 디스커버리지에 쓰기에 적합함이란 제목의 한글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그 기사를 쓴 제럴드 다이아몬드는 한글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Where King Sejong and his linguists sat down and figured out what is the best possible writing system for Korean. So that's one remarkable thing about the Korean writing system. And
then related to it, linguists generally consider that Hangul is the best writing system in the world. 이미 고인이 된 세계적인 언어학자 제임스 맥콜리. 그는 한글에 대한 애정과 존경을 이렇게 표현했다. 한글날은 언어학자들의 영광을 위한 유일한 공휴일이라고. 이들은 왜 한글에 대해 이토록 찬사를 아끼지 않는 것일까? 그 해답은 바로 한글의 자음과 모음, 그 과학적 체계에 있다. 창제 당시 28자였던 한글은 옛글자 4자가 사라지고 현재 자음 14개, 모음 10개의 총 24자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14개의 자음은 기본 5자에서 체계적으로 파생되는데 이 기본자에 하나씩 획을 더하는 것만으로 나머지 자음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5개의 그룹이 그 모양뿐 아니라 소리 역시 같은 계열로 구분된다는 사실이다. 기역은 혀 안쪽의 모양에서 만들었고 니은은 혀의 앞쪽 모양, 그리고 미음은 입술, 시옷은 치아의 모양을, 이응은 발음되는 목구멍 모양과 유사하다. 이제 발성 기관을 갖다가 모방해서 이렇게 연관성을 지어놨다는 것은 언어사적으로도 정말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의 이치를 담은 문자 한글. 하늘은 둥글어서 둥근 점으로, 땅은 평평하여 수평선으로, 사람은 땅 위에 서 있다 하여 수직선으로 표기하였다. 한글의 모음 역시 이 기본 3자의 위치와 획에 따라 10자가 만들어진다. 역사적으로 모음 자체를 발견하기까지 무려 3000년이 걸렸지만 세종대왕은 이를 불과 30년도 안 되어 완벽하게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나 한글이 세종대왕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세상에 증명된 것은 500여 년이나 지난 후의 일이다. 1940년 양력 7월 여름에 그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 발견되고 나니까 거기에 그 당시에 세종께서 적어도 지금 600년 전 거의 되지 않습니까? 그때 만든 그 훈민정음 제자 원리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True. It had been suspected that King Sejong devised the consonants so that at least some of them represent the shape of your mouth as you are pronouncing that consonant. And linguists said, that can't be. That's just amazing. But then when the documents were discovered, it really is true. So those are two amazing things about Hangul consonants. 구체적인 역사와 기록을 가진 문자. 단순하면서도 과학적인 문자 한글은 이제 조금씩 세상에 그 진면목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는 보다 편리하고 빠른 정보화를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다. 한글이 만들어진 지 560여 년. 첨단 정보화 시대에서 과학적인 문자 한글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보다 작은 크기로 보다 많은 양의 정보를 담는 정보 시스템. 특히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 소형화되어가는 기기에서 한글은 더욱 그 빛을 발하고 있다.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문자를 입력한다는 것이 우리에겐 그다지 특별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문자 고유의 특성에 따라 디지털화에 다소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 언어 사용 인구에 있어 세계 1위인 중국의 예를 들어보자. 한자는 뜻글자의 특성상 정보화 과정에 다소 불편함이 있어 보인다.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주로 한어 병음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알파벳으로 발음을 입력한 뒤 그에 해당하는 동이름의 한자를 찾는 것이다.
한자 문화권인 일본 역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일본은 고유의 문자 가나를 사용하고 있지만 한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문자의 특성 때문에 자국의 문자 가나만으로는 컴퓨터나 휴대전화 입력이 어렵다는 얘기가 된다. まず日本語の場合ですと、2つの方法があります、このキーボードにローマ字入力をするケースがまず1つ目、2つ目は、日本語のひらがなの文字のキーボードに直しましてそのまま入力する方法の2つがありまして、私たちは普通はローマ字入力でする方が多いように思われます。 입력하는 즉시 기록되는 한글의 편리성. 그것은 속도와 효율 면에서 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추는 단초가 된다. 최근 중국에서 시연된 중국어 한글 입력기는 세계와 소통하는 문자 한글에 놀라운 위력을 보여주는 한 예가 될 것이다. 이것은 한글로 중국어를 입력하는 장면이다. 니은하고 이하고 한글로 된 이 자판의 특징은 중국어 발음을 한글로 입력하면 한자를 찾아 선택하는 과정 없이 바로 한자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다음에 하오. 원래 한글이 만들어진 그 원리대로 한꺼번에 모아진 글자를 집어넣자. 그래서 보세요. 한꺼번에 한 글 이렇게 2번만 치면은 6번 치는 것보다 빨리 되고 문제가 없어져요. 한글의 잠재된 과학성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세계 최초 음성 내비게이션 개발. 한국의 음성인식 기술로 탄생한 작품이다.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청 기존 입력식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이런 시도를 해왔지만 실제 인식할 수 있는 명령어는 턱없이 모자랐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늦게 연구를 시작을 했지만 현재 기술 수준은 선진국 못지않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요. 기존에는 사용자가 타이핑을 통해서 또는 포인터를 통해서 일일이 자판을 터치하는 그런 입력 시스템이었는데 본 입력 시스템은 수십만 개의 목적지 중에서 하나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목적을 설정하는 그런 음성인식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음성인식 기술은 사람의 음성을 기계가 얼마나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지 그것이 관건이다. 그렇다면 한국어의 발음이 다른 언어에 비해 음성인식이 더 유리하다는 것일까? 초성, 중성, 종성이 모여서 하나의 음절을 이루고 또 그 음절이 또 모여서 단어를 이루고 이제 이런 어떤 과학적인 체계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성인식 측면, 그러니까 기계와 언어를 접목시키는 측면에서 세계의 어떤 언어 대비해서 이제 상당히 강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한은 오늘 금강산 특구 내에 부동산 양도 같은 재산권의 행사. 이것은 뉴스 방송을 음성으로 인식해 그대로 자막이 되는 모습이다. 앞으로 이러한 음성인식 기술의 활용은 우리 생활 속에서 점차 폭넓게 이용될 것이다. 한국은 그 IT 분야에서도 굉장한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최빈국에서 최선진국으로 단시간 내에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한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버트 악수하자. 이것은 음성 인식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휴보 인사해봐. 이제 인간과 같은 로봇이 탄생하는 일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양치기 소년. 한글은 모든 자음과 모음이 단 하나의 소리값을 갖는다. 양치기 소년. 여성, 이름, 일자. 스포츠, 이것이 한글의 또 다른 키워드다. 한글과 음성 인식, 그 발전 가능성은 청신호를 켰다. IT 핵심 기술인 음성 인식에서 앞설 수 있는 가능성. 그것은 한글이 고도의 음성학적 기반에서 만들어진 과학적 문자였음을 말하고 있다.
음성학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지닌 한 왕의 뜻이 560여 년의 시간을 넘어 지금 우리의 미래로 이어지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첨단 디지털 세계를 주도할 중요한 열쇠를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제 여러분 마음에 듭니다. 최근 들어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 특히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한국어가 독일어를 제치고 인기 있는 외국어 반열에 올랐고, 나이를 떠나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로 곳곳에서 그 열기가 뜨겁다. 미국은 최근 중학생용 교과서에 한글과 한국을 새로운 단원으로 부각시키면서 그 어느 때보다 한국어에 대한 관심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는 2007년 한국어를 국제특허협력조약의 국제공용어로 채택했다. 이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국가적인 차원으로도 확산되고 있는데, 보시 장학생, 이것이 대표적인 한 예다. 안녕하세요. 브라운 대학교 다녀요. 동북아시아에서 일하고 싶어서. I plan on coming back to Korea in November to do an interview on my research paper with Korean government officials, so I want to be able to talk to them in Korean a little bit. I hope that'll help with my studies to become a Korean expert. 이렇듯 정부 지원 장학생의 한국 파견은 한국에 대한 인식이 점차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국립국어원의 조사에 따르면 2007년 현재 국외의 한국어 강좌는 60개국 661개 대학. 현재 한글 학교 수는 전 세계 107개국 2072개 학교, 학생 수는 무려 12만 5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일고 있는 한국어 배우기 열풍은 어제 오늘의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갈수록 늘어가는 한국어 학습자의 수요는 다양한 기관을 통해 지속적인 증대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한국어 전문 교사의 양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어 관련 서적들이 지속적으로 새로 출간되는 것도 눈에 띄는 현상이다. 우리의 문자와 언어는 그렇게 한 걸음씩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 그동안 다소 소극적이었던 재외동포의 한글 교육 역시 새롭게 열기를 띠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다. 모국어에 대한 애정으로 자신의 뿌리를 지키려는 이들의 모습은 이제 한국인이 거주하는 곳이라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한국어는 이제 더 이상 어느 작은 나라의 언어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각 개인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언어적 자산인 것이다. 서로와 서로를 지탱해주며 마음의 끈을 이어주는 한글. 한글은 지금 문자를 넘어 하나의 정신으로 세계와 만나고 있다. 지난 2006년 전 세계 패션과 예술의 중심 프랑스에서 한국의 고유 문자 한글에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사람들은 이 독창적인 조형미를 살린 디자인 속에서 한국의 문자, 한글을 만났던 것이다. En voyant le hangul, j'ai réalisé qu'effectivement il y avait une force dans l'écriture du hangul parce qu'en même temps il y a une vraie simplicité dans les caractères du hangul. Il y a une vraie simplicité, je dirais même enfantine, qui m'a moi énormément touchée.
디자인의 새로운 소재로서 유럽 디자이너들이 선보인 한글 소품 또한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새로운 패션 아이템으로 부각된 한글. 국내에서도 이제 한글은 디자인으로, 생활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보다 친근하게, 보다 아름답게. 한글은 그렇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저 푸른 바다 끝까지 말을 달리며 소금 같은 별. 이제 한글은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탔다. 산업화를 통해 끊임없이 변신하고 있는 한글.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이 자신의 개성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면서 새로운 글씨체에 대한 욕구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제 더 이상 한글은 책 속에서만 만나는 문자가 아니다. 일상의 어느 곳에서나 다양한 한글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사람의 감성마저 담아내는 문자. 작은 액세서리에서 생활 소품까지 한글의 이러한 변신은 예술이 되고 문화가 되어 어느덧 우리 생활 깊숙한 곳으로 스며들고 있다. 현대는 개성과 다양성이 강조되는 시대. 새로운 문화 아이콘으로 등장한 한글은 산업화의 물결을 타고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도 새로운 도전의 장이 되고 있다. 더 아름답고 더 편리하게. 그렇게 한글은 우리의 삶으로 다가오고 있다. 정신으로, 삶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놓은 한글. 지금 한글은 살아 움직이는 듯 어쩌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른다. 문자 한글은 지금 새로운 날개를 펴고 있다. 사람을 위해 태어나 사람을 닮아가는 문자. 이것을 감히 한글의 진화라고 해도 좋지 않을까. 이제 한글은 새로운 문화 코드로서 세상의 모든 문자들에게 미래의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동양의 철학과 과학으로 탄생된 한글. 지금 한글은 세계와 만나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경과 문화의 벽을 넘어 서로가 소통의 길을 만들어갈 때 우리 인류의 문화는 더욱더 풍성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고유 문자 한글의 미래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